고발사주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손 검사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예,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 네. 감사위의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네. 기각. 일단 네. 예상하셨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법조인이나 법조 취재기자들이 좀 의아하다. 왜 저렇게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아, 기각이 의아하다가 아니라 예. 청구가 의아하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핵심 피의자를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게 참 매우 궁금했어요. 왜 저러는가. 공수처도 체포영장이 아니고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만큼 대단히 소환에 비협조적이었다. 그러니까 청구 이유가 소환에 비협조적이니까 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구속영장 청구 이유가 도주나 증거인멸 또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신병 확보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시인하는 셈이 된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 중에 소환에 대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환에 불응한다고 구속영장 치는 게 이게 받아들여질까?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피의자가 사실 소환에 불응하는 건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게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건 말건 그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죠. 아니 그 법조계 의견이 대체적으로 그랬다면 네. 공수처가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도 사실 좀 그 공수처의 설명은 일단 이렇습니다. 네. 송 검사가 전략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려 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송 검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한번 잠시 보시죠.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한테 보낸 문자예요, 문자. 네. 요거는 송 검사가 기자들한테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는 겁니다. 저 붉은 부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라디오 청취자를 위해서 좀 읽겠습니다. 네. 차장님, 이제 손준성 차장을 얘기하는 거죠. 차장님 하면서 이제 보낸 거고 저희 수사처는 그러니까 공수처죠. 10월 4일 처음 차장님께 14일 또는 15일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가능한 일정을 문의한 이래 10월 19일까지 거의 매일 출석일을 협의해왔으나 차장님은 저희와 연락하실 때마다 계속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출석일자 확정을 미루었고 10월 11일부터는 저희와 10월 22일에 출석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인 오늘, 즉 21일이군요. 오늘에서야 변호인 박사의 변호사님을 통해 오시면서 박사희 변호사 이름이. 박사의 변호사를 통해 네. 연락을 하면서 내일은 어려우니 11월 2일 또는 4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예. 이제 쭉 이어져요. 네, 공수처 관계자는 우리가 계속 조율해 왔는데 마치 전략적으로 대응하듯이 10월에는 안 나오려고 11월로 자꾸 넘기려고 해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 검사가 출석을 자꾸 의도적으로 미루니까 네. 조사를 할 방법이 없으니 구속영장을 친다. 이게 네. 이제 공수처 설명이라는 건데 네, 그러면 권 기자, 네. 손 검사가 출석을 의도적으로 미룬 건 일단 맞습니까? 공수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게 9월 6일입니다. 예. 9월 10일 그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한 달 보름이 이미 더 지났죠. 예. 공수처가 처음 소환을 통보한 날이 10월 4일이라고 했습니다. 나와서 조사 좀 받아라. 예, 계속 연락을 했고 손 검사는 일반 피의자가 아니라 수사 전문가인 검사죠. 예. 법조계에서는 수사 전문가에게 이 정도 시간을 줬다는 건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일선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출석 일자를 협의하다 안 되면은 일방적으로 문자로 출석하라고 통지한다고 합니다. 그게 일반 피의자들의 일반적이에요? 경우에는 그러면은 출석일 협의가 안 됐으니까 출석하지 못하게 되죠. 네. 그럼 수사기관은 다시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편리한 날짜에 또 통보하고요. 협의하고 이런 거 없이 협의하다 안 되면 안 그냥 되면 통보해버린다. 통보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서너 번 하다 보면은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체포영장으로. 네, 그렇죠. 출두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체포영장 그럼 보죠. 자 보죠. 네. 지금 이제 미루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손준성 검사는 나는 11월 2일이나 4일에 하겠다. 네. 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따져보면. 네. 그래서 이제 법조인들은 사정은 이해가 가는데 무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법조계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출두를 약속했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그 혹시 홍가혜 씨라고 기억나시죠? 그 세월호 참사 당시 네. 허언증 논란을 빚었는데 해양경찰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고요. 예. 오히려 홍 씨를 허언증 환자라고 보도했던 기자나 언론사들이 지금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홍 씨가 이게 4월 18일에 뭐 MBN에 출연해서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작업을 맡고 있다. 위험하니 대충 시간이나 떼고 가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이게 문제의 발언인데 홍 씨가 19일 날 경북 구미의 지인 집으로 갔는데 경찰이 출두하라고 하니까 내가 21일 날 출두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문자 보냈어요. 네, 그런데 네. 경찰은 잠적했다면서 20일 날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받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발부 그땐 받았어요. 예, 받았죠.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예. 정황상 이거는 도주 우려가 있다 해서 받았어요. 정황상이 아니라 그냥 잠적했다고 해버리고 그냥 한 거죠. 이때는 그럼 수사기관들이 편의에 따라서 예. 나오기로 했더라도 저 사람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우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 이런 일은 종종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일이 왕왕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요. 근데 문자 메시지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상당히 좀 공손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정중한 어투. 네. 일반 피의자들한테도 보통 저런 식으로 보내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검찰 개혁이니 경찰 개혁이니 하는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이 문자 메시지를 본 한 변호인은 공수처가 너무 저자세다. 공적인 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보낸 건 꼭 출석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차장님, 수사처 수사팀 배상 이런 아주 뭐 극존칭의 예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극존칭의 예우까지 해가면서 배려해가면서 공손하게 문자 보내는데 손 검사는 왜 그렇게 공수처 조사를 피하려고 합니까? 본인이 핵심이고 아니 본인 말처럼 억울하다면 나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조사는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송 검사는 수사 전문가인 검사죠. 예. 그 송 검사 주변에도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이 많죠. 예. 공수처가 설명한 대로 수사에 대비하는 전략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김현정 앵커에게 제가 전에 1도 2부 3백이라는 얘기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는 3개. 1도는 일단 도망가라. 2부는 일단 무조건 부인하라. 네. 3백은 그래도 안 되면은 백을 동원하라. 이거 아닙니까? 1도 2부 3백. 예. 송 검사가 그 의혹이 터진 뒤에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죠. 네. 현직 검사 신분이니까 1도 도망가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망 안 가죠. 그 범죄 혐의 인정하는 가면 게 안 되니까. 되죠. 예. 네. 2부 무조건 부인하라는 실행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공수처 소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버티는 겁니다. 송 검사가 일부라도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 질문,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누구 지시, 그러니까 윤 총장의 지시나 승인이나 묵인이 있었냐? 아니면 한동훈 검사장과 카톡 자주 하고 대화 자주 했잖아요. 네. 지시를 했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는 순간. 근데 조사를 받으러 일단 나가게 되면 뭐라도 뭐 조그만 게 인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 나가는 그러니까 것이다. 저쪽이 뭘 쥐고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도리 없이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3백은 지금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에 든든한 백이 되겠죠. 이 사건의 핵심은 고발 사주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다를 밝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이 사건 처음 보도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신속하게 수사해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손 검사에 대해 영장을 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야당의 경선에 정치 공작, 선거 공작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손 검사가 출두를 미루는 이유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입장은 나는 그런 거 사주한 적이 없다. 그런 상관없다란 입장입니다만 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본선 후보로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검찰이 이렇든 저렇든 공수처가 눈치 보지 않겠느냐. 공수처가 야당 후보가 뽑히고 난 다음에는 야당 탄압의 프레임이 작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워질 거다.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거를 지금 손준성 검사가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송 검사도 그렇고 공수처도 결국 그렇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죠. 제가 그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법조계의 대부분의 의견이 아니 요 상황에서 바로 구속영장 치면 저거 안 받아들여질 텐데 네. 요거였다는데 네. 공수처의 그 전문가들은 왜 그럼 바로 구속영장을 쳤을까? 결국 그러면은 지금 건대 기자가 보시기에는 알면서도 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공수처 입장의 설명이 그래요. 이게 좀 일정을 보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송 검사가 10월 22일 출두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20일에 공수처가 갑자기 체포영장을 쳐요. 네. 근데 또 저 손준성 쪽에서는 21일 날 출석하지 못하겠다. 네. 좀 미루자 연락이 와요. 네. 이 일에 뭐가 있냐? 그 10월 19일 날 김웅과 조성은 씨의 녹취록 육성이 공개됩니다. 예.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건데 그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체포영장을 한 번 더. 네. 그러니까 20일 출두하기로 약속했다가 안 나왔으니까 예. 이번에 치면은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럼 지난번 거죠. 송가혜 씨 때처럼 네.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거다. 홍가혜 씨, 약속했지만 홍가혜 때. 네. 홍가혜 씨 때처럼. 네. 그러니까 약속은 했지만 이번에도 안 나올 것 같으니 체포하겠습니다라는 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체포해서 보는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근데 거죠. 왜 그걸 건너뛰고 바로 구속영장으로 갔느냐 이게 의아하다. 공수처 설명은 그래요.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출석 담보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대신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근데 지금 기각이 됐으니까 기각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공수처의 이게 1호 구속영장 아니었습니까? 네, 1호. 네. 이렇게 되면 어쨌든 공수처 수사에 차질 빚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수처 이런 입장 자체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구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병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비춰지거든요. 네네. 대한변협이 우려하는 성명을 낸 것도 이것 때문이고요. 지금 손준성에 대한 수사가 안 되면은 네. 그다음 김웅 의원 안 나오겠죠. 그다음 단계인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 네. 이것도 아직 못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사실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진전이 안 그럼 되죠.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만약 제일 야당 후보가 된다면은 이 수사 더 이상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수사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공수처는 결국은 무능하다는 그 프레임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자,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밤사이에 기각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오늘 맥락을 분석해드렸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